네, 저희가 이번 주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에 진출한 후보 연석 인터뷰를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 주호영 후보입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후보님 지금 지역구가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표심이 좀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급속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전까지가 바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검증의 시간, 냉정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뭔가 불안하다 이런 의견이 급격히 늘고 있고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본인의 재판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늘어나면서 이번 당대표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당대표인데 네. 모험이나 도박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저희 지지도가 높아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님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원들을 만났을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TK를 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후보님의 지지율이 오름세로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준석 발언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은 거의 전당원에 가깝게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네.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그냥 일반 여론조사고요. 그렇죠. 예, 표본으로 그냥 묻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의 전수에 가깝게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할 겁니다. 당원조사에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그 결과 일주일 뒤면 이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서는 나주연합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후보님과 나경원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이건 그냥 소설이다. 언어 자체가 불편하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이나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전당대회에 아주 나쁜 풍조 두 가지가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로 바람몰이를 해가고 있다. 처음 나왔던 그 작은 숫자의 일반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 민심, 당심인 양 확대하고 과장해온 그런 것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자꾸 인위적으로 무슨 뭐 단일화를 하네 안 하네 전혀 디귿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거 몰아가고 있다, 판을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말씀이니까 요거 하나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론조사는 관두고 지금 예비 경선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예비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특히 본선의 당원 70 일반 여론 30도 무시한 채 그냥 당원 70 일반 여론 50으로 그냥 몇 개만 여론조사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 본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놓고는 관리 부실 내지는 의도적인 누설로 이 전당대회 판을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그 공개된 데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벌써 다른 후보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합동연설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말을 했냐면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어떻게 평하십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한 박근혜 퀴즈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제 그 배신자라는 그 프레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해명한 것이다. 그것에 대한 돌파 내지는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어떤 생각을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뭐 일일이 들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지율이 좀 높으니까 자기에게 씌워졌던 불리한 이것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제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면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데 좀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4대 그룹 총수를 맡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사면 요구에 대한 이제 발언 등과 접하셨죠, 후보님?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는 별개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까?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사면이라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혜적인 제도예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남용한다든가 자주 반복하는 것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권을 둔 것은 그 대상자를 형배로 다 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국가적인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이익을 선택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컨대 그 군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에 형을 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럴 때도 사면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 끝내두는 것보다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듯이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교도소에 그대로 끝까지 살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냐. 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고 반도체는 엄청난 거액의 투자를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데 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인인 오나가 교도소에 있어서 그 전쟁을 지휘할 수 없어서 우리가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진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니까 이재용을 감방에 그대로 두는 것이 이익이냐 이재용을 내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냐 그 판단만 남은 것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려해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인데 네. 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고 그 수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석방해서 반도체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하는 것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오랜 소감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정권의 여러 가지 그 폭정의 형태에 비해 보면 그렇게 긴 형을 살아야 될 사안이냐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걸하듯이 하지는 않지만은 이미 지금도 사면이 늦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 이야기가 계속 보도를 타니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꺼내는 건데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자 그러면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당 차원에서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본인이 자연스럽게 언론의 질문이나 이런 데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네. 본인은 검찰총장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직무에 따라서 기소하고 유죄를 받아낸 것은 그까지는 이제 검찰의 영역인 것이고 네네. 그 이후에 사면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대통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기소하고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한 것과 사면이 모순이나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성할당제, 청년할당제 폐지를 주장한 거에 대해서 후보님이 신자유주의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이준석 후보의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주호영 대표께서 부정적 어휘로 쓴 것 자체가 보수 정당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물론 이 보수의 그 가장 중심 가치가 그 공정, 경쟁 이런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어찌 보면 작은 공정이고 그 작은 공정을 추구하다가 더 큰 공정을 놓칠 수 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여러 곳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종합하면 모든 거 시험 치자, 경쟁하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자기가 인류대학 나오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지어 전 세계에서 한 곳도 하고 있지 않은 정치인 자격시험 제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것은 미숙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미국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흑인이라든지 소수자들이 구조적인 그 분리 때문에 공정 경쟁의 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래전에 이미 확립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공정은 너무 작은 규모의 공정만 말하고 그 공정에서 놓치는 더 큰 공정. 예를 들면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경제적 이력이 있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인류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냉정한 실력주의, 엘리트주의 경쟁이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국민의당 그 지분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여러 차례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은 합당한다고 하지만은 합당을 어렵게 하는 기분 나쁜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당으로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이 처분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는데요. 저는 공모까지는 괜찮은데 당협위원장을 정하면 합당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안철수 대표도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준석 후보도 말은 합당한다고 하면서 합당을 어렵게 하는 기분 나쁜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만약에 합당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의 대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도 일단 멈춰야 되고 국민의당에서도 당협위원장 그 임명까지는 안 가야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호영 후보였습니다.